네, 이번 시간은 전자상거래 기말고사 대비 핵심 이론 요약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학습지 2페이지에 학습지 여기 보이죠? 학습지 2페이지에 2페이지에 지금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 비교를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고, 이 빈칸은 저번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학습지 2페이지에 어저께 한 범위 바로 다음에 전자상거래 장단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장단점. 자, 전자상거래 장단점은 소비자와 공급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소비자 측면, 공급자 측면. 자, 소비자가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고 공급자가 이제 파는 사람이죠. 장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기본 컨셉을 이해하면 하나씩 도출하는 건 쉽습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어떠한 그런 컨셉인지, 그리고 공급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어떠한 컨셉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한번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보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음. 당연하죠?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매를 할 때 시간적, 언제든지 웹사이트 접속할 수 있죠. 공간적, 어디서든지 웹사이트 접속할 수 있죠. 상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인터넷을 통하여, 요즘 인터넷의 시대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의 정보를 간단하게 구글링 해도 되고요. 다른 곳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쉽게 얻을 수 있죠.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장점이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 요소로 돼서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니즈 반영. 이거는 저번 시간에 그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랑 연결시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리뷰를 썼다, 아니면 뭐 요청을 했다, 문의를 했다, 그러면 판매자가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죠. 그것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니즈라는 것은 이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니즈라는 건. 자, 정보 탐색과 사전 조사를 통해 계획 구매가 가능. 역시나 뭐 이 두 번째 장점이랑 약간 물리는 부분이죠. 상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 상태에서 그 다음 가격을 비교하겠죠. 이러한 소비자들의 장점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공급자 측면을 보겠습니다. 공급자 측면은 고정 간접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 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유통 구조 설명했었죠, 저번 시간에. 오프라인 판매할 때 유통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그러한 유통 구조를 아주 짧게 줄였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건 공급자가 추가 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싸게 팔아서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장점입니다. 영업시간에 제약이 없음. 자,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오픈 시간과 클로즈 시간이 있죠. 이제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대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됐을 경우 쇼핑몰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알아서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죽지 않는 한 언제든지 주문을 받을 수 있죠. 인터넷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점이죠, 이런 건. 자, 업무의 전산화로 시간과 비용 절감. 이렇게 좀 묶이는 부분이죠. 웹사이트로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뭐 그런 주문자에 대한 처리라든지 배송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절감하고 비용도 당연히 절감되죠.
공급자 측면에서의 장점입니다. 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 분석 가능. 자, 이쪽 소비자 쪽에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설명했죠.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들은 니즈가 반영이 되는 반면 공급자, 파는 사람들은 이제 고객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들이 이러한 점이 원하는구나, 이러한 점은 불만이구나, 이러한 점을 제공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이런 고객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 유통 생략으로 유통비 절감. 자, 첫 번째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떠오르면 줄줄줄 나옵니다. 저번에 비엔나 소세지 얘기했죠.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보았고요.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 보면, 3페이지 위쪽 보면 전자상거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역시 소비자 측면이랑 공급자 측면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소비자 측면 한번 볼까요? 거래 및 결제 시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보안 문제죠. 보안 문제. 자, 보안 문제가 일단 전산화되어 있지만 요즘은 이제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를 빼가는 해킹이 될 수도 있고, 빼가는 건 이제 해킹이고 유출될 수도 있고요. 실수나 뭐 부실 보안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겠죠. 단점입니다. 단점. 오프라인보다 사기의 가능성이 높음. 자, 이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이 뭐죠? 사람 대 사람이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얼굴 마주보고 이제 직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돈이나 카드를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직거래를 하는 건데, 자, 이 직거래를 할 때도 사기는 칠 수 있겠죠. 사기는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라는 게 이제 대부분 정말 고차원적인 사기를 제외하고 일단 대부분의 사기가 돈은 받고 물건을 안 주는,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뭐 소비자가 사기 칠 수도 있는데 여튼 사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자가 물건을 안 줬을 때 안 주는 사기. 자, 이런 사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봤을 때 얼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난 돈 줬는데 물건 안 준다. 아주 힘든 상황이죠. 이거를 극복하는 사기꾼이 몇 없을 겁니다. 이건 뭐 강도죠. 이렇게 하면 이건 강도죠. 강도. 자,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기를 쉽게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기를. 아까도 말했듯이 사기도 여러 종류지만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사기는 이런 사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일을 치러야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을 치러야 그 다음 일이 발생합니다. 동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동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먼저 주거나 물건을 준 후에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거나, 돈을 먼저 보내서 그 다음 물건을 주거나, 이렇게 어느 한쪽이 먼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물건을 먼저 주던지 돈을 먼저 주던지. 자, 그러면 대부분 전자상거래는 어떻죠? 일단 돈을 먼저 주죠. 돈을 먼저 주는데 이때 여기서 물건을 안 줘버리면 이게 사기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쇼핑몰보다는 중고거래나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돈은 보냈는데 물건은 안 온다,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사기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알아두면 되고요.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부족.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증된 사업자, 탑 클래스 사업자면 당연히 신뢰성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우후죽순 이제 많이 늘어나는 쇼핑몰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데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물건 못 받겠죠. 뭐 이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정보 탐색의 한계가 존재. 아까는 장점으로는 상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뭐 사전조사, 정보 탐색을 통해 계획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단점이 한계가 존재한다고 단점으로 넣어놨습니다. 약간 교육부의 미스테이크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은 이상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정보 탐색은 가능하고 효율이 좋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뭐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단점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죠. 교육부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급자 이제 소비자 측면이 됐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조금 차이나게 하겠습니다. 공급자는 제가 무슨 색으로 하냐면 오렌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렌지색 좋습니다. 오렌지색. 자 공급자 진입 장벽이 낮아 치열한 경쟁. 예를 들어 쇼핑몰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또 이것도 다르지만 뭐 임대형 쇼핑몰을 구축한다. 임대형 쇼핑몰 아니면 뭐 입점형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구축한다. 진입 장벽이 낮죠. 일단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하기 좋습니다. 시작하기 좋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런 공급자들이 많이 유입되죠.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뭐든지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하죠. 그겁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경쟁이 치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오면 아주 좋죠. 자 보면 나옵니다. 자 상품 규격의 표준화 문제 및 물류와 배달 체계의 의존성이 큼. 자 표준화 문제 및 물류와 배달 체계의 의존성이 크다면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긴 말이 되는데 아주 간략히 요약을 좀 하면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기존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온라인이니까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니까 배송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배송 시스템을 뭐 한계나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 이런 것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입장에선 이걸 안 받아들이려면 자기만의 배송이나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지금 자기만의 배송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 만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뭐 대형 회사는 그런 걸 만들죠. 예를 들어서 롯데 보십시오. 롯데 같은 경우에 자기만의 배송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만의 배송 시스템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자본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송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뭐 우체국, CJ, 뭐 CJ도 만들었네요. CJ 택배. 하여튼 CJ 뭐 이런 거 롯데, 현대택배 이런 거 다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존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존성이 크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달과 연결된 거죠. 배달 연결된 게 뭐냐면 여기 배송할 때 이 배송하는 물건에 대한 규격이 다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배송 안 해줍니다. 아무거나 다 배송 안 해주고 어느 정도 규격이 있고 몇 센티미터 무게는 몇 뭐 이하 이런 규격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니까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품이 뭐 이런 표준화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모든 게 다 돈이 다 들어갑니다.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자 이건 또 뭔 말이냐. 아까 위에는 장점으로 또 전산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물론 전산화가 돼 있으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거 맞습니다. 장점 맞고요. 절감되는 거 맞는데 이것까지 구축하는 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선 이거는 전산화가 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건 맞는데 전산화를 그렇게 구축할 때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구축입니다. 구축에 따른 비용이 든다 이거죠. 구축해 놓으면 구축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비용이 절감되는데 구축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프레임을 잡을 때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와 공급자 장점과 단점을 봤습니다. 글로 줄줄줄 쓰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런 개념을 묶어서 생각하면 많이 없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단점과 뭐 소비자 측면의 단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두길 바랍니다.